안녕하세요. 쉬운 인문학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1995년 남미 특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고송혜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역사상 가장 멀리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960년 농업 이민에서 시작한 이민 역사는 이제 이 나라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코리아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심장, 코라전 드 아메리카 라고 불리는 나라, 남미에서 유일하게 고유의 언어를 국민의 대다수가 말하는 나라, 불과 약 60일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 남미에서 유일하게 중화미국 대만과 수교 중이며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미수교인 나라, 바로 이 나라 파라과이에 대하여 쉬운 인문학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나라에게 아메리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파라과이의 정식 명칭은 레푸블리카 델 파라과이, 파라과이 공화국입니다. 인구는 2022년 기준 736만 명이며 그중 거의 약 300만 명이 수도 아순시오에 거주 중입니다. 동북쪽으로는 브라질, 북서쪽으로는 볼리비아,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나라의 면적은 40만 6,750제곱킬로미터로서 독일보다 약간 더 면적이 큰 국가입니다. 2019년 CIA 보고서에 따르자면 파라과이 인종의 인구는 약 75%는 메스티조, 20% 백인, 2% 원주민, 3%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어는 스페인어와 파라과이 토속 언어인 과나리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가톨릭 87.3%, 개신교 8.8%가 압도적으로 지배적입니다. 파라과이의 외교적 특징 중 하나는 남미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 대만과 수교를 맺은 국가입니다. 즉 남미에서 유일하게 중화인민공화국에 입김이 안다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대만과의 단교를 전제로 막대한 경제 원조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파라과이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 중화인민공화국은 파라과이에 백신 제공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역시 그 조건은 중화민국 대만과의 단교를 전제로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태는 파라과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강한 반중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미 최대 우방국인 파라과이는 1962년 6월 15일에 양국 간 수교를 맺었고 이후 지금까지 파라과이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각급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또한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모델을 도입하고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진출 및 경제 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 증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추진 중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파라과이의 남미 지역 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파라과이 관세청 ICT 구축, 민간 항공 전문 인력 훈련 사업, 아순시온 경선철 사업 등 여러 적극적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라과이 한국인 교민 숫자는 포시스 자료에 따르자면 2021년 기준 4,833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라과이로의 이민 역사는 1960년대 농업 이민에서 출발합니다. 이후 농업에서 양기업, 축산업 그리고 2대, 3대로 오면서 여러 각 분야에서 파라과이를 이끄는 파워 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화교, 일본계에 비해 세계가 약한 다른 남미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형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파라과이인들은 한국에서 맞는 것은 뭐든지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한류의 영향도 남미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영향 때문일까요? 파라과이인들은 한류 붐이 일기 전부터 일식이나 중식보다는 한식을 좋아하며 일반 동네 작은 가게에서조차 김밥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IMF 기준 1인당 GDP PPP는 세계 98위 14,528불로서 인도네시아 14,630불과 비슷합니다. 농축산업과 광업이 이 나라의 경제의 중심입니다. 농축산업에서는 세계 2위 스테비아, 세계 6위의 대두, 세계 7위의 콩기름 생산국이며 그 밖에도 옥수수, 사탕수수, 카사바, 쌀, 밀, 오렌지, 마테차, 수수, 그리고 쇠고기를 대량 생산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국적 기업이 수출 시장, 농축산업의 토지의 85%가 불과 2.6%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또 그 2.6%의 소유주 대부분이 브라질인이나 그 후손들 또는 소수의 지배계층이 차지함으로써 정작 일반적인 파라과이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안 가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한 수출업자나 토지 소유주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 파라과이 국가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파라과이 정부는 불법 토지 소유자의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비한 처지입니다. 국내 총 생산 GDP의 약 25%, 노동인구의 약 31%를 차지하는 광업 분야는 주로 시멘트, 철광석, 광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파라과이는 세계 최대의 전력 수출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 전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라과이 정부도 경제적 부흥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1997년 파라과이는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킬라 산업수출법을 제정하여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내세웠습니다. 파라과이 영토 내에서 생산한 재화 서비스는 품목에 대한 제약 없이 생산 수출하기 필요한 자본재, 원자재, 장비, 부품 등을 무관세이고 또한 생산품의 10% 내에서는 파라과이 국내 판매를 허용하며 이에 관련 모든 서류 절차는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으로 하였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파라과이는 국내 세율이 낮음은 물론이고 국외 수입에 대하여 거의 면세 조치를 취하면서 조세 회피국으로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라과이의 가장 당면한 경제적 문제는 수출과 수입의 브라질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라과이는 1536년부터 스페인의 식민지화가 시작되었지만 과나리족의 강한 저항으로 1607년 스페인은 이 지역의 토지를 가톨릭 예수회에 일임합니다. 예수회는 1609년 가톨릭으로 개정해 정착 원주민들의 마을인 레둑시온을 세우고 원주민들의 강제 노역과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회는 강력한 과나리족의 비호를 받으면서 노예 무역 상인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마테 수출 등 강력한 무역 중심지로 부상합니다. 또한 이러한 배경은 파라과이만이 오직 현재도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과나리어가 사용되며 그거로 스페인어와 병행되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성장은 독립의 요구를 이어졌고 이에 스페인은 1750년 레둑시온을 해체 및 금지시켰습니다만 과나리족이 이에 반발, 크게 항거하였으며 예수의 조치에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러자 스페인은 1750년까지 전쟁에 돌입하였고 끝내 스페인의 승리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1811년 5월 14일 파라과이는 스페인에 대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814년부터 1840년까지 파라과이는 호세 가스파르 노르디게스 데 프란시아가 쇄국 정책으로 일관된 통치를 합니다. 그는 파라과이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외국 사이에 여행이나 우편을 통제하였고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당수는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고 파라과이에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1864년부터 1870년까지 작은 나라인 파라과이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3국 동맹과 전쟁을 벌였지만 패하고 말았고 그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쟁 전 53만 명의 인구가 약 22만 명으로 줄었으며 이 가스 폭포에 전 지역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순시온에 있는 파라과이 국립기록보관소가 브라질군에 의해 약탈되었는데 이후 파라과이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납은 물론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 사고로 파라과이의 역사적 유물과 기록들도 함께 소실됨으로써 1870년 이전에 파라과이의 역사적 유물과 기록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파라과이는 1908년 혁명, 1911년 혁명, 1912년 혁명, 1922년 파라과이 내전, 1932년부터 1935년까지 볼리비아와의 차코 전쟁, 1947년 파라과이 내전이 일어나는 등 안팎으로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1954년 알프레도 스트로 헤스네르가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면서 35년간 장기 집권하게 되었고, 그는 표면상으로 토지 개혁을 하면서 지지 계층에게 차별적으로 농지를 지급함으로써 지금의 파라과이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됩니다. 2008년에는 여당이 아닌 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일단 집권 체제가 무려 61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이 당선된 야당 후보는 해방 신학 신봉자인 캐톨릭 주교 출신인 베르난도 누고이었습니다. 유엔 세계문화유산인 1986년 영화 더 미션에 나오는 지저스 타바랑의 예수의 유적이 파라과이에서 가장 최고의 볼거리로 추천합니다. 카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조용하고 한적한 풍광 속에 역사적 유물들에 있어 나오는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먹거리로는 파라과이 사람들의 소울푸드인 베주를 추천합니다. 와나리 신화에서 유래한 음식인 베주는 카사바 녹말인 타피오카에 치즈, 달걀, 우유, 소금을 넣어 반죽한 것을 라드에 지져 만듭니다. 여기에 익힌 마테처럼 의미의 마테 고시도를 함께 마시는 것이 파라과이의 정통적 방법입니다. 파라과이는 즐길 것이 정말 많지만 개인적 취향으로 두 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면 남미에서 펼쳐지는 독일 이민자들 맥주 출신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거의 독일과 같지만 다만 남미에서 펼쳐진다는 것과 파라과이에서 독일 이민자들이 만든 맥주가 제공된다는 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1970년부터 펼쳐지는 진정한 오프로드 랠리인 트레이스 차코 랠리입니다. 현대자동차도 해마다 참석하는 이 대회는 흙먼지와 함께하는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처럼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흥에 넘치고 낙천적입니다. 앞으로 파라과이는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해 더욱더 흥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카톨릭 예수회와 와나리 문화와 언어가 진한 흔적과 함께 향기를 풍기는 나라, 이런 파라과이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쉬운 인문학이었습니다.